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이용하여서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우선 조건하고 출력 형태를 보면서 주의해야 될 점과 알아야 될 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에서 보면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서 작성을 하시고 모든 도형을 포함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없는 것들 같은 경우 출력 형태와 똑같이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색 없음과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에서 보면서 요 위에 지시사항들하고 매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지시사항들이 다 있어요. 각각의 도형마다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중에 마지막 하나가 바로 여기에 보면 이 도형은 글상자인데 그 밑에 다른 것들은 글상자라고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형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이 도형 모양이라고 해서 도형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글상자를 사용하여서 이와 같이 만드셔야 되고요.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상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들어가 있지만 도형을 사용하여서 안에 글자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글상자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근데 지시사항들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어요. 이런 가장 큰 도형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지정되어 있지 안에 무슨 색깔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위에 조건 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색이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색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 형태와 똑같이 조건과 지시사항에 맞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게 화면 전환을 좀 자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형 같은 경우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페이지 4번 문제 커서 깜빡이게 하시고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력 탭에 가보시면은 왼쪽에 도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 가로 글상자고요. 두 번째 게 세로 글상자. 그 다음 게 네모, 그 다음 게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여기 이런 도형들은 네모 모양을 이용하여서 둥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도형의 만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뒤에 있는 나중에 만드는 것일수록 먼저 만든 것에 위에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진행할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앞으로 땡겨올 수 있어요. 땡겨올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또 적게 혹은 많이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먼저 뒤쪽에 있는 이 큰 도형 있죠? 뒤쪽에 있는 도형들. 크건 뭐 작건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들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가장 뒤에 있는 도형이 바로 제 화면에는 녹색 계열의 색깔이 있는 도형입니다.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지시사항이 크기가 120에 140. 앞에 있는 게 가로고 뒤에 있는 145mm가 세로입니다. 자, 요걸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색 크기를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만 누르시면 돼요. 그냥 조그만하게 빨리. 그리고 선택이 바로 되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크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크기 바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도형을 바로 만들자마자 위에 위에 보면 도형 탭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선택이 자동으로 안 돼 있으면은 도형을 이렇게 탭을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바로 크기에 관련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로, 여기 첫 번째 줄 가로거든요. 가로를 120, 세로를 145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20에 145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혹은 이 도형을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면은 개체 속성이 있습니다. 이 개체 속성에 들어가셔서 이 개체 속성 안에서 크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 하는 것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20, 120, 145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방금 전에 개체 속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마우스 우측 개체 속성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개체 속성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개체 속성에서도 몇 번 들어와야 될 수도 있는데 여백, 뭐 채우기, 선,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메뉴도 자주 사용할 텐데 여기하고 같이 이것하고 저기하고 비교해 가면서 사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게요. 120에 145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도형이 이 파란 아이 돌봄 목적은 그래도 뒤에 하늘색 모양보단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색 모양이 두 번째로 만드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복구시키는 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 파란색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까지는 이렇게 실수 안 하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또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게 그래도 실수를 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형 면색 바꾸셔야겠네요. 이 면색도 바꾸겠습니다. 면색은 마찬가지로 도형 탭에서 도형 채우기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 여기. 이곳에 도형 채우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색깔이 없었잖아요. 지정된 색깔이 없죠. 그럴 때는 임의의 색깔, 같지 않은 임의의 색깔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와 비슷하게 녹색 계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조그맣게 만드시면 돼요. 조그맣게 만드시고 자, 이거는 110에 140입니다. 저는 위에 거 먼저 만든다고 했죠? 위에 걸 먼저 만들게요. 마찬가지로 입력, 글상자 입력합니다. 여기 글상자라고 써져 있거든요. 글상자, 가로 글상자 선택해 주시고요. 적당히 크게 만들어 주시고 80에 15mm입니다. 가로가 80이고요. 세로가 15mm입니다. 위치 적당히 잡아주시고요. 테두리를 잡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십자가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또 변경될 거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위에서 책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도형이 양쪽 끝이 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바꾸려 그러면 개체 속성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채우기도 같이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 들어가시고요. 우선은 채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색깔부터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면색이 파란색입니다. 면색, 파란색. 여기에서 파란색 하시면 안 되고요. 숫자가 다릅니다. 이 밑에 보면은 파랑이 00, 255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갑니다. 선에서 여기는 둥근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둥근 모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테두리만 둥근 거고요. 지금 밑에 하늘색 도형처럼 테두리만 꼭지점만 이렇게 둥근 거고 이쪽은 원 형태이기 때문에 반원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반원 선택해 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제시된 것과 똑같이 됐죠.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그 도형 채우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글자를 쓸 건데요. 글자는 도둠의 24포인트 하얀 색깔입니다. 자, 글씨를 넣고 싶은데 글씨가 안 들어가죠. 바깥에 한번 클릭했다가 안으로 들어오셔서 클릭하시면 글자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아이 돌봄 목적 해주시고 블럭 지정하시고요. 여기에서 도둠 없죠. 시스템 긁고 가신 다음에 도둠 모든 긁고 가셔도 됩니다. 여기에 모든 긁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크기는 24포인트 글씨 색깔은 하얀색 그 다음에 수직 수평이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수직은 가운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으면 바뀌지 않고요. 여기서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글 상자까지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두 번째 했었어야 되고, 이 아이들 보면 세 번째 했으면 되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죠? 지금까지도 한번 실수를 모르고 했다고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만들었습니다. 110mm, 140mm. 입력해 주시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죠? 키보드 방향키로도 얘가 이동이 됩니다. 미세하게 이동을 시킬 때는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하시고, 근데 이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마세요. 적당히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뒤에 이 아이돌 목적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돌 목적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탭에서 앞으로 있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콘 눌러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는 맨 앞으로 오시면은 가장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나 하나 선택하셔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혹은 이 도형을 뒤로 하면 되는데 저는 요거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우선은 라운드 색깔 두 가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꺼번에 할 거기 때문에 전 개체 수정 들어가서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둥근 모양입니다. 모서리가 둥근 모양. 그리고 채우기. 선에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선 색깔이거든요. 채우기 면색. 그다음에 이거는 비슷하게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설정. 그래서 이거까지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 그림부터 집어넣을게요. 그림입니다. 이건 그림. 그림 위치에서 로고 3을 꺼내시고 또 문서의 포함 이걸 꼭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의사항 설명드릴 때 1강 할 때 말씀드렸죠.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크기는 440mm에 40mm 가로 세로 그리고 중요한 게 그림 효과는 회색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시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 아이콘 클릭하시면은 경로창이 하나 나옵니다. 경로창이. 자, 거기에서 ITQ 들어가시고요. 픽처 들어가시고 자, 그림 1, 2, 3, 4, 5 로고 2, 로고 3 있죠? 로고 3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지금 네모난 게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진 않죠? 그림이 바로 뒤로 간 거예요. 뒤로.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빼줘야 되는데 이걸 빼주려 그러면은 이 도형들 다 이렇게 옮겨야 돼요.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형을 지웠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넣으시면 도형이 지금 이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뒤에. 그래서 이걸 빼주시려면은 이렇게 빼고 이렇게 뺀 다음에 다시 또 이 도형을 앞에다 같이 갖다 놔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죠. 그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때부터 선택하고 나면은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간다고 이곳에 그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겹치죠. 자, 이걸 앞으로 뺄 건데 어떻게 빼냐면은 이걸 눌러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가 않아요. 이걸 누른다고 해서. 맨 앞으로 이걸 누른다고 해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글 앞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 탭에 사진 탭에 보시면은 그림 탭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처럼 치고 밑에 나비 모양으로 해서 4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 번째 거 보시면은 글 앞으로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일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크기가 크기가 40에 40이었죠. 40에 40 해주시고 위치 그냥 적당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 효과는 회색조. 그리고 이거 제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죠? 여기 문서에 포함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색조로 할 건데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개체 속성 들어가셔서 혹은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들어가시고 그림에 가시면은 개체 속성에 그림에 가시면은 밑에 그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 효과 회색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글 앞으로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설정 눌러주시면은 제시는 거 똑같이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맵시 이용해서 건강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맵시는 입력 탭에 가시고요. 여기 밑에 가시면은 바로 밑에 쪽에 글맵시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결 무늬로 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글맵시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건강 가정 눌러주시고요. 자, 글맵시는 물결 1 모양을 사용하시고 크기는 50mm, 세로는 30mm, 글꼴은 궁서,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결 메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기본으로는 물결문이 2입니다. 2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결 1을 하라고 나왔거든요.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어느 것에 어떠한 이름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연습하면 돼요. 많이 연습하면 되는데 확인도 꼭 하세요. 어느 게 나올지 모릅니다. 자주 나오는 것만 나오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보시고 시험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왼쪽에 물결 1입니다. 물결 1 눌러주시고요. 여기다는 궁서를 넣고 싶은데 바로 이렇게 스크롤이 내려오죠. 쓸 수가 없어요. 궁서 쓸 수가 없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궁서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가죠. 이거 글 앞으로 눌러서 앞으로 빼주시거나 혹은 속성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전 속성에 들어가서 해볼게요. 맨 앞으로 빼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50에 30입니다. 10에 30 해주시고 글자 색깔을 바꿔야겠죠. 이거는 글씨가 아니라서 여기 글자체 색깔 쪽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디냐면 글매시 채우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빨강색 빨간색은 255에 0, 0입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치도 비슷하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 했네요. 여기 하이퍼링크라고 있죠. 하이퍼링크. 근데 이거는 어디냐면은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의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할 페이지인데 첫 번째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 여기 보면 책갈피가 있습니다. 책갈피 이름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여기에 하이퍼링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나중에 하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 부분을 완료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자 속도가 빨라지고 익숙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먼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 하이퍼링크를 깜빡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타이핑 속도, 타자 속도가 빠르면은 이 부분을 먼저 하시고 그 위로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연결되는 곳인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가 끝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는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하이퍼링크 넘어가고 그 밑에 부분 아이콘 3개가 있는데 도형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면은 우선 이 도형 2개와 글상자 하나를 완성될 겁니다. 1번에 해당되는 것을 완성하고 이 3개를 묶어서 묶는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선택을 하여서 2개를 더 복사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내용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형을 만들고 크기를 지정하고 2번 해야 되는 거 있고 이거를 2번 더 반복해야 돼요. 그 도형 또 그리고 크기 지정하고 도형 그리고 크기 지정하고 도형 그리고 크기 지정하고 도형 그리고 크기 지정하고
이거를 세 번 반복하는 것보다 한 번 하고 그냥 복사하는 게 상당히 시간은 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를 완성하고 복사를 할게요. 제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상자가 아닙니다. 직사각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1, 2, 3이 있는 거는. 자, 우선은 1에 해당되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1이 여기 색깔이 있는 도형보다는 뒤에 있으니까 이 아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하나. 근데 1이 2, 즉 색깔 있는 도형보다는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도형 네모 1에 해당되는 직사각형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하고 크기가 얼마시냐? 13mm, 13mm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면색은 하얀색, 글꼴은 궁서 20포인트입니다. 면색은 하얀색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 글꼴 궁서 20포인트인데 글꼴 궁서 20포인트 글자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선택하셔요. 그러면은 안에 글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 넣어주시고요. 블럭 지정하시고 궁서 그리고 24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3단으로 다다닥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바로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위에다가 바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77, 7mm, 7mm 해주시고 적당한 위치 잡아주시고요. 이거는 키보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겠죠. 자, 도형 채우기 무슨 색깔로 되어 있을까요? 비슷한 색깔로 하겠습니다.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글상자 조금 뚫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 글상자 하나 만드셔야겠죠. 글상자 이거 글상자는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색깔이 뒤에 거랑 똑같잖아요. 색깔을 넣어준 게 아닙니다. 뭐냐면 색이 없음이에요. 그전에는 색이 없는 걸 제외하고 임의의 색깔을 지정하라라고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색이 없음이 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글상자는 안에 들어가는 채운 색깔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파선으로 하셔야 되고요. 점선 또는 파선으로. 자, 가로 글상을 선택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게 크기가 없어. 글상자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랑 적당하게 맞춰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글씨가 안 써지죠. 바깥에 한번 클릭했다가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굴림의 18포인트입니다. 또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자,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기체 수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채우기랑 점선을 같이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두 군데 다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선, 선이 보면 점선 또는 파선으로 되어 있죠. 선 메뉴에서 종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파선입니다. 네 번째가 점선이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비슷한 거는 파선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상관은 없지만 파선으로 하겠습니다. 파선을 하고요. 채우기 들어가셔서 면색은 없음입니다. 그 채우기 없음 하시고 설정 누르시면은 제시된 것과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윤곽선 눌러주시고 선 종류의 파선 바뀌죠. 채우기 없음. 개체 속성 저항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선이 좀 더 빠른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의 종류의 파선 채우기 없음 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개체 속성보다는 여기에 한 군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여기에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2번하고 3번은 1번을 복사해서 쓸 겁니다. 1번에 3개 있는 걸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그것도 한 번씩 복사를 하면은 시간이 더 걸리겠죠.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 개를 같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하고 복사를 많이 하는데 한글에서는 선택은 쉬프트 키예요.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 쉬프트 키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적당한 거 선택을 하시고요. 나머지 쉬프트 키를 누르고 1에 해당되는 도형 그리고 직사각형 도형 직사각형 도형이 아니고 색깔이 있는 도형을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작은 걸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처럼 제가 이걸 먼저 선택하고 했을 때는 이걸 선택한 다음에 했을 때는 선택 범위가 좁기 때문에 또 이걸 누르면 선택이 풀리거든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렵기 때문에 자, 먼저 작은 걸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Shift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는 꼭 테두리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도형의 안에 아무 데나 누르시면 그 도형이 선택이 돼요. 도형의 낭비 상자가 1 눌러주시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해줄 건데 우선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포인트가 오른쪽 위에 십자가 모양이 하나 생겨요. 더하기 모양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오, 신기하죠? 자, 근데 마우스 왼쪽만 누르고 하시면은 밑으로 내려와야지 해서 따라가다 보면 삐끗해서 이렇게 옆으로 삐나가는 수가 있어요.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럴 때 어떻게 내려보내냐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은 직각으로 내려옵니다. 90도 각도로만 전환이 돼요. 이게 90도 각도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하고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형 하나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냥 하나 선택만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1과 아동을 안전한 보호에 대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요. 키보드에 컨트롤하고 쉬프트 키 두 개만 누르시고 아무것도 마우스 아직 안 눌렀습니다. 마우스는 이제 여기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르신 다음에 떼지 마시고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른 상태에서 떼지 마시고 아래로 내리시면은 복사가 이렇게 딱 됩니다. 내릴 때 할 때도 컨트롤 쉬프트 마우스 왼쪽 드래그 하다가 마우스 왼쪽을 먼저 떼세요. 그러면은 됩니다. 자, 왼쪽에 컨트롤하고 쉬프트 키는 아직까지도 떼지 마세요. 왜냐면 한 개 더 복사해야 되니까 마우스 왼쪽만 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드래그 하시면은 클릭하고 당겨 오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두 개의 도형이 더 만들어졌죠. 이제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작은 도형의 색깔을 바꿔주시고 1을 2, 3으로 바꿔주시고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그리고 돌봄, 자원 창출 이거 글자만 바꿔주시면은 도형에 관한 것은 끝납니다. 자, 바꿔보겠습니다. 우선은 색깔부터 바꿔볼게요. 자, 도형 채우기 색깔에서 보라색 계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라색 계열로 바꿨고 밑에는 약간 노란색 계열이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거나 바꾸세요.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거는 대충 바꾸셔도 됩니다. 전혀 뭐 무슨 색깔로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좀 잡으니까 겹치지만 않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바꾸죠. 우리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3번 바꿔주시고요. 1, 자원, 창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어디 다른 데가 있나 없나. 아이들부 목적 같고요. 색깔 바르게 했고 테두리 모서리 둥글게 했고 여기도 둥근 원 모양을 했고요. 글맵시 같아요. 그죠? 그림 넣었고 그리고 1, 2, 3 들어갔습니다. 1, 2, 3 그리고 점선 넣었고요. 파선 넣었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했고 내부 체험 없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문제 도형을 이용한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드는 것을 완료하였습니다.